그날 밤 그 집엔 3명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1992년 여름밤. 3명의 여성은 한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강제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침입의 흔적은커녕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듯.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영원히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기묘한 실종 사건, 스프링필드 새 여성 실종을 추적합니다. 미궁에 빠진 그날 밤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1992년 6월 6일 토요일 밤.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주말의 시작이었을 그날 밤은 세 사람에게는 악몽의 서막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막 끝낸 2명의 18세 소녀 스테이시 맥콜과 수지 스트리터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였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사이였습니다. 갓 성인이 된 그들의 눈은 빛났고 앞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테이시는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수지는 어머니처럼 미용사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견고했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수지의 엄마 47세의 셰릴 레빗은 미용사로 일하며 새로운 집을 꾸미는 것을 즐기는 딸과 친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활기찬 성격으로 항상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고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셰릴은 최근 이사한 집을 아늑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많은 애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소녀는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젊음과 열정이 가득한 파티장에서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새벽이 깊어가도록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그들은 수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셰릴의 집은 평화로운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적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그곳이 순식간에 가장 위험한 장소로 변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CCTV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사설 주택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길을 오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오직 밤의 고요함 뿐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밤 2시쯤 집에 도착했다는 흔적만 남겼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어떤 증거도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그날 밤을 지배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벌어졌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테이시의 친구는 약속된 여행을 위해 전화를 겁니다. 스테이시와 함께 미주리주 브랜슨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걸리지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걸어보지만 응답은 없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친구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직접 집으로 찾아갑니다. 한낮에 햇살이 쏟아지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그 집은 어딘가 모르게 싸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세 사람의 자동차가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셰릴의 폰티악 그랑프리, 수지의 닛산 300GX, 그리고 스테이시의 포드 익스플로러.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마치 주말 아침 평화로운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친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거실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너무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갑, 가방, 담배, 심지어 속옷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소지품들은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듯이 놓여 있었지만 주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떠난 흔적도 강도의 침입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 세 사람이 갑자기 증발한 듯한 이상한 느낌만이 친구를 감쌌습니다. 그 미스터리한 고요함은 친구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단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관등의 유리구슬이 깨져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서거나 나갈 때 부딪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는 의아해했지만 곧 전화로 들려온 이상한 메시지에 소름이 돋습니다. 친구가 집을 떠나려 할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귀찮게 굴지 마. 낮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짧고 간결했지만 그 목소리는 친구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렇게 스프링필드의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스프링필드는 순식간에 공포의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스프링필드 전역이 수색구역이 되었습니다. 주, 카운티, 연방 기관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주변 캠핑장, 호수, 산까지 샅샅이 탐색했지만 단서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 사람이 땅속으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모든 수색견과 헬리콥터가 동원되었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제 침입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수사관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깨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용의자가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거나 적어도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준 상황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상황은 수사의 방향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가장 이상했던 점은 바로 그 전화기 메시지였습니다. 1992년 통화 기록을 추적하는 것은 지금처럼 간단하고 정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발신지를 역추적하거나 녹음된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 메시지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목격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스프링필드의 그 집 주변은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등장한 증언 하나가 수사에 충격을 줍니다. 한 이웃이 새벽 4시경 그 집 앞에 낯선 벤이 서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벤 속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 그리고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내리는 듯한 수상한 움직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진술은 한 줄기 빛처럼 보였지만 곧 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릿한 기억과 불확실한 진술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단지 이 진술은 사라진 세 사람의 행방이 완전히 미궁 속으로 묻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강제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거나 범인이 미리 침투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누가, 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을까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아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었거나 범인이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의 경계심을 허물었다는 뜻이 됩니다. 둘째, 세 사람을 소리 없이 제압할 힘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성인 여성 셋을 동시에 제압하는 것은 1인 범행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여러 명의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강력한 존재가 그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그 어떤 소음도 내지 않고 납치했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셋째, 그들의 물건, 심지어 치아까지 그대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들이 잠시 외출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벌어졌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심리적 공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집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잠들고 편안함을 느껴야 할 보금자리. 그러나 그날 밤 그 집은 세 사람에게 가장 큰 함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극대화시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공포가 찾아왔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공포 요소입니다. 수십 년간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범행설, 이동 납치 조직설, 심지어 연쇄살인범 제리 맥팔린과의 연결설까지.
제리 맥팔리는 실제로 스프링필드 지역에서 활동했던 연쇄살인범으로 그의 범행 수법과 실종 사건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희생자들을 은밀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스프링필드 사건의 실종 패턴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설일 뿐 시신도 명확한 증거도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나의 해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가설과 추측만이 난무할 뿐 진실의 실마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미제입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도 스프링필드의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다른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프링필드 새 여성 실종 사건은 단순히 미해결 사건을 넘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안전망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집은 안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집은 세 사람을 삼켰습니다. 그들을 영원히 자신 속에 가두어 버린 듯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미제입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 스프링필드의 악몽은 끝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림자 뒤편 EP 17 스프링필드 새 여성 실종 사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진실을 밝혀내는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미궁 속 사건들을 추적하며 진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